안녕하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리뷰, 둘리뷰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를 보니 앞으로 인류 신종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책이 있었어요. 바로 이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총균세, 특히 11장에서 설명해주는 균 파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파트예요. 저는 양장본을 읽었고요. 양장본에서 29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여러 질병들이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이다. 역설적이지만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들에게만 감염되고 있다. 질병은 인간을 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전시에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는 전투 중 부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발생한 세균에 희생된 사람이 더 많았다. 위대한 장군들을 칭송하는 전쟁의 역사는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과거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장군이나 무기를 가졌던 군대가 승리하진 않았으며 가장 지독한 병원균을 적에게 퍼뜨리는 군대가 승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과거에도 인간은 균에 쩔쩔매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는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인간은 여전히 균에 대해서 쩔쩔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균은 왜 인간을 병들게 하며 점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균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바이러스는 왜 점점 더 독해지는가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균을 봤을 때의 관점입니다. 총균세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닌 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0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동물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전파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진화시켜 왔다. 잘 전파되는 세균일수록 더 많은 새끼를 남길 수 있으며 결국 자연 선택에서도 유리해진다. 인간의 질병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은 사실상 매우 영리한 세균들이 인간의 몸이나 행동을 세균이 전파되기에 알맞도록 개조시키는 과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때가 많다. 방금 여기서 증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의학용어로는 심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옆 페이지에 303페이지에 보시면은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증상은 세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숙주의 도움을 얻어 새로운 숙주의 체강 속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수단뿐이다. 인플루엔자, 보통 감기, 백일래 등은 피해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 숙주들을 향해 구름처럼 뿜어간다. 그리고 콜레라균은 피해자가 심각한 설사를 하게 하고 물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피해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기침, 가래, 콧물. 그래서 기침을 해서 가래를 뿜어냈을 때 균들이 거기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염에 걸리면은 구토나 설사를 하잖아요. 몸에서 균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로 전파되게 되는 거죠. 모든 생물은 다 진화를 하죠. 진화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많이 전파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많은 세균들이 살아남으려면요.
전파력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이거를 그 호흡기 증상이나 위장관계 질환, 그거 말고도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균이 다른 숙주를 찾아가서 또 살아남는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퍼질 수 있게. 그게 균의 입장이고요. 그 인간에서 봤을 때에는 질병에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균도 자연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뻗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균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균들은 왜 점점 독해지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답변이 있어요. 304페이지에 이 문장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인간과 병원체 사이에 격화되는 진화적 경쟁관계. 인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약품을 개발함으로써 균을 박멸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요. 옛날에 이미 면역을 획득한 그 질병들은 필수 예방접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르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은 계속 백신을 개발하려고 할 거고, 세균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진화적 경쟁 관계에서 이겨내려면요, 최대한 많이 전파되어야 하잖아요. 자기들의 분자적 구조를 약간 변형시킨다든지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진 세균들이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인간은 균을 맞서기 위해서 계속 의학과 과학을 발달시키면서 새로운 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계속 개발을 함으로써 인간의 면역을 보강할 거고요. 세균의 입장에서는 더 널리 전파되는 분자 구조를 가진 개체들이 자연 선택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적 경쟁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철저한 손 씻기는 위생의 기본이 될 거고요. 익힌 음식 위주로 먹기, 자기가 약간 발열 증상이 있다면은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은 자제하기, 기침 예절 잘 지키기 등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비상체제 시스템에 대응을 해서 인력 부분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탄탄하게 구축을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청균세 11자를 같이 읽어보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책 참 재밌는 책이거든요. 저는 그 총균세 중에서 균에서도 일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여유가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둘 리뷰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